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과 삼성전자, 그러니까 주식이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피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가격이 너무 올라서 내가 실거주로 집을 장만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은 나도 열심히 일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런 길이 막혀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기사를 보시고 허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이야 정권이 바뀌거나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규제야 또 풀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라는 게 꼭 부동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회라는 게 오늘만 기회도 아니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동산,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보다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아니야. 그래도 주식보다는 부동산이지. 우리나라는 부동산 아니면 투자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과거에도 주식이 훨씬 더 매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아파트 1억 올랐다, 5천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금액이 크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 비교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는 음마아파트, 이게 1979년 분양 당시 31평 가격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상장된 삼성전자는 당시 가격이 1,131원이었습니다. 지금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현재 음아파트 경우는 계산하기 편하게 18억 정도로 하면은 약 100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57,500원, 주식을 50분의 1로 분할했으니까 과거 분할하기 전에 가격을 본다면은 287만 5천원 정도일 것입니다. 그동안 약 200배가 아니라 2541배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부동산 없이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시고 너무 절망해 하시거나 허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지만 7월 말부터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시작했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단순히 영업이익이 많아져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매수했을까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삼성전자의 현금 흐름표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2017년, 2018년을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또 빨간색으로 중간에 마이너스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에 쓴 돈입니다. 2017년에는 49조, 2018년에는 52조, 둘이 합쳐서 거의 100조가 넘는 규모죠. 2020년에 정부 예산이 512조 정도이니까 정부 예산의 거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대규모로 투자했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한 이유는 앞으로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더욱 커지는 것을 삼성전자가 2017년, 2018년에 생산 능력을 이미 갖춰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돈을 벌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버는 돈을 물론 다시 투자하겠지만 중간중간에 배당 역시 늘어날 것입니다. 만일 주가가 하락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걱정을 덜어도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배당으로 주주를 즐겁게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과거에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꾸준히 관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사주 매입이 단기적인 이벤트 아니야? 앞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고 주가를 관리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것도 약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렇게 주식을 사서 이게 소각하게 되면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이라는 주식이 있고 이재용 회장이 10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10%죠. 이때 시장에 있는 주식 중 50이라고 하겠습니다. 50을 매수해서 주식을 없애면, 소각하면 총 주식은 50이 되는 거죠. 100에서 50을 사서 없앴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재용 회장의 지분율은 20%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단순히 주가를 부양해서 주주들을 기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총수 일가의 지분율 역시 상승하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있게 되면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자신의 지분을 어떻게 한다? 상승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앞으로도 꾸준히 있을 것이고 주가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식 분할을 한번 했었죠. 50대 1로 주식 분할이라는 이벤트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4번 주식 분할을 했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6번 주식 분할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처럼 다시 주식 분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단기적인 이벤트인데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재벌 구조의 조금 특이한 문제점 때문이겠죠. 이렇게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과정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는데요. 조양호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죠. 영업이익을 크게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많은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만원 중반대 있던 주식이 11만원까지 갑자기 급등했죠. 과거 경영권 분쟁 사례를 또 찾아보면 남광토건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4일 연속 상한가를 치기도 했습니다. 만원대 있던 회사가 4개월 만에 14만원까지 폭등했는데요. 분쟁이 종결되면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삼성전자의 상황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좀 빠졌다가 분쟁이 마무리가 되고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을 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을 했다면은 그동안 부동산 상승은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부채를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채가 다 가계부채죠. 1611조. 이것을 누가 부담해 줄 것인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이 두세 배 이상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당장 내일 폭락한다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지금 부동산이 과열이라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부동산이 그렇게 좋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이번에 삼성전자를 샀을까요?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없을까요? 설마 외국인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